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오늘은 너살그 26년 두 번째 방송입니다. 2025년에는 제 생각이나 경험 위주로 방송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려고요. 뭐든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니까요. 2026년 2월 오늘은 제 이야기랑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 책을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어서 1년에 12권은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면 12달이 훌떡 지나가고 책을 읽은 권수는 5손가락에도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읽어보려다가 한 달이 훅 지나고 있는데 마침 저를 꼭 붙들고 안 놓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고 먼저 책 제목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부터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얼룩소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라는 동요를 어릴 적에 불렀던 기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얼룩소를 본 적이 없어서 뭘까 궁금했는데 텔레비전에서 젖소가 가끔 나왔고 아마도 젖소를 말하는가 보다라고 지금껏 생각했더랬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동요는 박목월 선생님이 쓰셨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얼룩소는 칙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흰소, 검은소 외에도 호랑이처럼 줄무늬를 가진 칙소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황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누런 소가 아닌가 하는데 큰 숫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옛날 말로 하다는 크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었다고 합니다. 황새도 커다란 새라는 뜻이고 아비보다 큰 사람으로 한아비라고 하다가 할아비가 되었고 어미보다 더 큰 사람으로 한어미라고 하다가 할머니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에 암소를 키웠었는데 여물이라고 해서 마른 풀이랑 쌀겨랑 쌀뜨물이랑 해서 푹 삶아서 주시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는 논두렁에 싱싱한 풀들을 먹였으나 풀이 없는 겨울에는 마른 풀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주었고 두부를 직접 하는 날에는 소의 생일날이라고 했습니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를 넣어서 소에게 먹였으니까요. 커다란 눈을 꿈뻑이던 모습, 갓 낳은 송아지가 바로 일어나서 뛰어가던 모습, 콧뚜레를 한다고 아버지가 나무를 베어서 깎던 모습, 계속 입에서 뭔가를 씹던 모습, 음메하고 울던 모습, 쟁기질로 밭을 갈던 모습까지 많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두 번째로 양동이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물이 있었고 우물에서 바켓으로 물을 길어 부엌에 있는 물독에 채워넣기도 했었습니다. 바켓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본 말이니 쓰지 말자고 했고 바켓 대신 양동이라고 쓰려고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집에 펌프가 있는 집도 있었는데 펌프를 펌프라고 했는데 물을 퍼올리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저와 연식이 비슷하겠군요. 우리 집과 내 친구네 집인 우리 옆집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고 양동이 한가득이면 10리터쯤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한 200m 되는 거리를 길어다가 먹었으니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양동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양동이는 양 더하기 동이로 서양의 동이라는 의미라네요. 다음 단어들 중에서 서양에서 들어와서 양자가 붙은 것이 아닌 단어를 골라보세요.
양복, 양궁, 양배추, 양변기, 양상추, 양초, 양파.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정답은 이 모든 단어가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라고 해서 양자가 붙은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지만요. 한복도 예전에는 한복이라고 안 하고 그냥 옷이었는데 양복이 들어오다 보니 전통적인 옷을 한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약과 한약, 양의사와 한의사 같은 식인 겁니다.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혹시 아나요? 여기에서 행이란 원래 거래소의 의미랍니다. 양행은 서양 물건을 거래하는 곳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양동이도 서양에서 들어온 동이었네요. 우리나라는 흙으로 빚어서 만든 항아리 같은 동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양치질입니다. 양치는 원래 양지라는 말이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버드나무 양자에 가지지자를 써서 버드나무 가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양지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이를 닦는 도구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는 불교 문화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하네요. 인도에서는 님나무라고 그 가지를 씹고 핀란드 사람들은 자일리톨 성분이 있는 자작나무를 사용했는데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 열대지방에서 나는 님나무는 없고 님나무 대신 버드나무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양지질이라고 하다가 이를 닦다 보니 이를 뜻하는 한자 치가 있어서 세월이 흘러 지와 치를 혼동하다가 치로 바뀌었답니다. 양지를 일본 한자음으로 읽으면 요지가 되고 우리가 이쑤시개를 요지라고 쓰기도 했는데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다 보니 요즘은 요지보다는 이쑤시개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무지입니다. 단무지는 1950년대에 새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일본어 닭고항을 대체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오이를 소금에 절여서 먹는 것을 오이지라고 하듯 무를 절인 것을 무지라고 했는데 단맛이 나는 무지라 해서 단무지라고 했다네요. 가끔 친구들끼리 야 너는 단무지냐? 라고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단무지는 단순 무식하다고 할 때 썼던 기억입니다. 1972년에는 서울시에서 요식업소의 메뉴를 우리말로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말 목록에는 소바를 메밀국수로, 우동을 밀국수로, 담아내기를 양파로 바꾸라고 했답니다. 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단무지를 닭광이라고 하고 양파를 담아내기라고 꽤 많이 썼던 기억입니다. 닭광과 담아내기 역시 일본말이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우리말 지역명입니다. 애호개와 아현인데요. 서울 충정로에서 마포 방향으로 가려면 작은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작은 고개를 아이의 줄임말인 애고개라고 하다가 기억이 없어지고 애호개라고 하는데요. 애호개는 순우리말 지명입니다. 애호개라는 뜻을 한자로 아이 아의 고개 현으로 적은 후 음을 아현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네요. 지하철 2호선의 아현역과 5호선의 애호개역은 같은 동네에 위치한 순우리말과 한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이 또 있다는데요. 큰 고개란 뜻의 한티와
이를 한자로 바꾼 큰 대, 고개치로 적어서 대치라고 합니다. 3호선의 대치역과 수인 분당선역의 한티역은 알고 보면 같은 뜻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인터넷에 검색한 바로는 고개현과 고개치가 모두 고개를 뜻하는데, 고개현은 비교적 작은 고개를 뜻하고 고개치는 우뚝 솟은 듯한 고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알고 계신 분은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제가 지금껏 한 이야기는 검색을 해서 AI가 답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신 황선엽 교수님이 쓰시고 빛의 서가 출판사에서 출판한 단어가 품은 세계라는 책에 있는 내용과 저의 기억이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말해서 나중에 교수님께 혼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모두 너무 재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이 왜 까치랑 관련이 없는지도 알 수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한번 읽기 시작을 하면 책을 싫어하던 사람도 훌딱 읽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떤 단어를 왜 가끔 우리가 헷갈렸는지, 어떤 단어는 쓰다가 왜 없어졌는지 등 많은 의문이 풀리실 거라 생각이 들고 한글날 같은 때 모셔서 이야기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엽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